앞에서 우리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전통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 활동에 의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부분의 변화를 일으킨 인간이 저지른 자행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혹시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을 IPCC의 애니얼 리포트 6차 평가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어쩌면 지금도 기후변화의 대명사로 불리는 엘니뇨. 엘니뇨의 정의는 평소에 비해서 0.5도씨 이상의 온도가 수면의 온도가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걸 엘니뇨다 이렇게 부릅니다. 0.5도씨가 5개월 이상 유지되는 게 뭐가 어떻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으나 0.5도씨 이상 높은 상태가 유지됨으로써 벌어지는 다양한 기상이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보는 거거든요. 원래 엘니뇨라는 이름은 스페인어로 에스파냐어로 남자아이 혹은 아기 예수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에콰도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평소보다 이제 고기를 잡는데 그 어획량이 줄어들었고, 이를 어부들은 고기 어획량이 줄어들으니까 뭐 고기 잡으러 덜 나가겠죠. 그렇다면은 어부들은 그때가 휴가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어부들이 예수가 주는 휴가라 생각하고 축제를 열면서 쉬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상징하는 말인 엘니뇨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평상시에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이제 우리 아메리카죠. 미국, 북미, 중미, 남미. 자, 남미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 앞에서 우리가 무역풍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무역풍이 이쪽 동쪽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무역풍이 태평양 이쪽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를 서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럼 점점 여기가 따뜻한 것 때문에 공기가 가열이 되겠죠. 그러면 구름이 많이 생기겠죠. 수증기가 많이 발생할 테니까.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평소에는 동태평양의 따뜻한 물이 서태평양 쪽으로 와서 서태평양,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쪽에 비를 많이 내리게 하는 그런 게 평소의 일이고, 또 이 밑에는 이제 깊은 바다의 찬물이 표면으로 용승하죠. 올라와가지고 같은 위도의 서태평양에 비해서 기온은 낮고 건조한 날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수온은 서태평양보다 동태평양이 낮고 건조하고 비는 이쪽에 많이 온다. 그런데 수년에 한 번씩 이쪽으로 가야 될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거꾸로, 자, 원래 평소하고 달라지면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수년 한 번씩 무역풍이 약해서 서쪽으로 이동하던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따뜻한 해수가 태평양 동쪽에 모여.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에다 비를 마구 뿌리고 서태평양에는 어떻게 기온이 내려가고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평소에 맞춰서 살다가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기후 이변이 되는 거죠. 이상 기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엘니뇨다 그래요. 엘니뇨의 반대 현상이 뭐냐면은 라니냐예요. 라니냐. 라니냐는 기본적으로 라니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엘니뇨의 피해를 몇 가지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홍수가 일어날 거 아니야. 이쪽에 엘니뇨 때문에. 왜 이쪽에 비가 안 오다가 막 오니까, 비가 안 오는 것에 맞춰져 있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다음에 유럽에도 영향을 미치죠. 전체 대기가 순환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유럽의 이상고온, 미국의 이상고온 이런 거, 또는 어떤 데는 이상저온, 결국은 급격한 기온 변화 때문에 한마디로 냉탕 온탕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토네이도가 강력하게 발생을 하고,
결국 또 농사도 오랫동안 거기에 맞춰서 지었는데 이게 엉망이 돼버리니까 식량난이 생기는 거고 가뭄 이런 것이 생기는 거죠. 라니냐는 그 반대로 무역풍이 강해져서 원래 가고 있는 방향, 즉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더 빠르게 가게 하는 거예요.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따뜻한 해수의 흐름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엘니뇨하고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필리핀이라든가 그런 호주와 같은 서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쪽은 더 온도가 낮아지고 여기는 더 올라가는 거. 그런 걸 우리가 그 라니냐라고 하고 적도 이쪽 그 무역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해보다 강해질 때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아까 0.5도씨 이상이 5개월 이상 지속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0.5도씨 이하로 그러니까 5개월 이상이 지속이 되면 라니냐라는 명칭을 쓰는 겁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서로 반대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하는지를 감시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기후 이변을 일으키는데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해요. 뉴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 2015년, 16년엔 주목을 받았는데 요새는 다른 것들 때문에 기후 이변의 대명사가 약간 뭐 여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겠지만은 일종의 언론의 주목을 덜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자, 이 적도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섹터를 나눴는데 그 중에 위도 5도, 남쪽 적도면 아래 5도와 적도 위에 북쪽 5도, 경도는 170도, 서경 170에서 서경 120, 요 사이, 요거를 니노 3.4라고 명명하고 이 지역의 해수면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요. 그래서 3개월 평균, 아까 제가 뭐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니노 3.4 구역의 3개월 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씩 높은 게 5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엘니뇨 경보를 발행합니다. 라니냐는 마찬가지지만은 0.5도씨 이하가 5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트가 있죠. 그 결과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기후 정보 포탈 기상청에서 열일하시죠.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기후 정보 포탈에 가면 해수면 온도, 대류 에너지 감시해 가지고 이런 곳곳을 우리나라도 보고 아까 그 니노 3.4도 보고 그죠? 그래서 6월 12일과 6월 18일 사이에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접속해 본 거는 7월 초인데 6월 23일 날 11시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 열대 태평양의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 즉 니노 3.4가 평년보다 0.5도씩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일단 0.5도보다 낮아요. 이것이 몇 개월 이상? 만약에 5개월 이상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해수면 온도 전망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지역별 말하는 거고 여러 가지 그 몇 가지 통계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낮아서 아마도 라니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돼. 다음 전망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이때 발표한다라고 우리도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앞에서 잠깐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은 기후변화의 대명사 하면 엘니뇨 라니냐니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아봐야 되지 알아본 것이지만은 실제로 예년보다 엘니뇨나 라니냐 현상이 주목은 덜 받고 있다. 인간 활동에 의해서 더 문제를 일으킨 것이 더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기 순위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록 장황하지만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자연적인 원인, 세차운동이 어떻다, 지구 자전축이 어떻다, 기타 등등 화산활동이 어떻다, 그 마무리로 이제 엘니뇨, 라니냐
같이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기후변화의 그 궁극적인 원인은 자연적인 것은 이미 존재했던 거고 인류와 무관하게 일어났던 건데 그런 것 이외에도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 즉 인간 활동에 의한 요인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소위 인위적인 요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첫 번째로 온실가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과다한 화석 연료, 인류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실은 산업화 이전에부터 조금씩 증가는 해왔지만 최근에는 현대사회에서는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다뤘지만은 그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테인, 이산화질소, 불소화합물들, 옥불화학 이런 온실가스들이 지구의 대기를 뒤덮는 우리 지구를 덮는 담요 역할을 해서 지구상의 기후변화를 급격하게 야기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로졸의 영향 이것도 뭐 크게 일본하고 벗어난 이야기는 아니죠. 에어로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 뿌리는 모기향 뭐 이런 게 에어로졸이잖아요. 기체상에 그 부유하는 떠다니는 그런 미세 입자로 주로 그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입자로 액체나 고체 입자가 주로 공기와 같은 기체 내에서 미세한 형태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에어로졸이다 그래요. 뭐 장황한 설명 필요 없고 우리가 무슨 F킬라니 뭐 이런 거 뿌렸을 때 나오는 이런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대기에 방출되는 에어로졸도 있지만 사실은 방출된 화합물로부터 생성되는 즉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생성되는 에어로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나 아니면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를 태우면은 화합물이라든가 유기화합물, 검댕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에어로졸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 에어로졸도 온실가스와 마찬가지로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산업화로 인한 대기 중 에어로졸의 양이 많이 늘어났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쓰레기하고 기후변화하고 뭐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으나 실제로 쓰레기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쓰레기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그 온실효과 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메탄 가스라고 그러죠. 메테인이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 증가도 역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범인이죠. 그 다음에 뭐 나무를 베는 것은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알 거예요. 나무를 벤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피복에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토지가 입고 있는 옷에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잉하게 토지를 이용하거나 장작, 숯 채취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 혹은 도로를 건설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업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또 산림이 파괴되다 보니까 지표면의 반사율의 변화를 시키고 결국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다 한 번 정도는 들어봤어요. 그냥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IPCC 6차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올 9월 달에는 종합 보고서가 나오는데 2022년 9월에는 급기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인간의 영향 때문에 대기와 해양, 육지가 온난해지고 있는 것은 뭐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아주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는 누구 때문이다? 인간의 영향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아예 못을 받고 이렇게 기정사실화를 했습니다. IPCC가 뭐냐? IPC는 영어로 IPCC입니다.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IPCC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단체가 노벨 평화상 이 단체가 또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IPCC는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관계되는 지금 내고 있는 게 바로 6차 보고서입니다. 6차 평가 보고서. 이미 6차 평가 보고서는 그 작년에 이미 과학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를 냈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한번 냈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걸 먼저 냈었네요. 2월 달에 냈었고요. 4월에 냈고 올 2022년 9월에 종합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6차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5차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4차도 있고 5차가 있어야 6차가 있는 거니까. 이런 일종의 정기 보고서를 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스페셜 보고서를 내기도 해요. 그 중에 가장 사람들한테 회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1.5도씨의 기후 글로벌 워밍 온난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대구역 같은 데 가면 1.5도씨까지 도달하는데 몇 시간 남았다라고 하는 시계탑이 서 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지금 동대구역에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 이걸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IPCC의 6차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까지는 IPCC의 보고서 발간 현황을 빽빽하게 적어 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1차 보고서는 1990년에 나왔는데 그때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해마다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지구 이전에 100년 동안 지구 표면의 대기 평균 온도가 이 정도 올라갔고 해수면 높이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 뭐 만약에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산업활동 에너지 이용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이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2차 보고서가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92년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또 2차 보고서가 나옵니다. 통계가 또 달라졌어요. 그죠? 어떻게 더 상승한다 그랬어요. 여기 이거보다 더 상승한다. 해수면도 아이고 엄청 늘어났죠. 그죠? 이걸 경고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 세게 느끼면서 일본의 교토에서 97년도에 온실가스 6개를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고 이걸 뭐 감축하자 이런 얘기들을 한 게 바로 여기입니다. 체결을 했고 3차 보고서를 냅니다. 3차 보고서 주 내용은 이거예요. 기후변화가 자연적인 요인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공해물질에서 비롯된 것을 천명을 하긴 해요. 천명. 그래서 공해물질이 현재 추세대로 배출이 된다면 21세기 안에 지난 10,000년 동안 1만 년 동안 겪었던 피해보다 더 심각한 기후변화를 겪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게 돼요. 6년 후에 4차 보고서를 내죠. 지구 표면 온도가 더 상승했어요. 더욱 심각한 폭우와 가뭄, 폭염, 해수면의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게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2007년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5차 보고서가 2014년에 나왔는데 온실가스가 지난 80년 만에 지구 역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지구온도 상승, 기후변화 원인의 90%가 기인한 것이 명백하다. 이 영어 단어 명백하다라고 21세기에 이 정도 상승했고 지난 100년간 이 정도 했고 했으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위에 2014년에 파리 협정이 체결이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정에서 탈퇴하니 많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바이든이 다시 정상화를 시키겠다 해서 다시 이 협정에 들어가고 그 이후로 6차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얘기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뭐요 2021년도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22년에 2건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22년에 9월에 최종 종합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후변화에 대한 회의론자, 부정자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이름이 있지만 전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같으신 분이에요. 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 주요 내용이 기상 예측도 며칠 앞을 내다볼 뿐이니 장기적인 기후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거 다 뻥이야 이런 얘기죠. 온실 효과 같은 거 그거 뭐 빙하기가 간빙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지 그런 건 없다. 그 다음에 기후과학자들의 예측이 계속해서 하향 수정되고 있다. 때로는 올라가기도 했지만 하향되는 것만도 있어요. 온난화가 없으면 우리 이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에 몰살한다. 그래서 인간화는 약간의 영향을 받지만 좋은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다음 빙하기로 나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이렇게 기후변화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태양의 그 에너지원이 우리가 그 받아서 살고 있잖아요. 에너지원으로서의 태양을. 태양이 범인이지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는 허구다. 조금 전에 얘기한 트럼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노벨상을 받았던 이분들도 MIT 하면 꽤 잘 나가는 나라죠. 대학이죠. 그죠? 대기과학자 이분도 대기물리학자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직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위험성이 과장되어 있다고 믿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게 보수 진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미국의 보수주의자가 그렇게 믿고 있대요. 특히 요거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안이긴 한데 기후변화 교육에서 많이 다루는 거예요. 소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학사, 석사, 박사급의 오레곤에 있는 과학과 의학연구소에서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해라. 교토의정서 그거 97년도에 한 거 빨리 탈퇴하라 라고 서명을 해서 제출을 해요. 배웠다는 분들이 이런다. 그러면은 그냥 배운 것이 아니라 문과생들 출신이 아니고 이런 뭐 이쪽 분들이 물론 그 안에 보면은 문과생들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주도하시는 분들은 소위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이런 경우도 있고 막 설왕설래하고 네가 맞니 내가 틀리니 뭐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2차 보고서에서는 쐐기를 박았어요. 뭐라고? 아니 인간이 범인이다라고. 그죠? 그래서 대다수의 과학계 입장은 어떻다? 그렇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과학계 입장은 아까 그런 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과학계 입장을 반영한 것이 6차 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6차 보고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6번째 보고서인데 6차 보고서를 작성하는 실무 그룹에 세 그룹이 있습니다. 워킹 그룹 1, 2, 3가 있는데 실무 그룹의 보고서가 2021년 8월에 나왔어요. 이겁니다. The Physical Science Basis, 즉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따로 별도로 이것만 한번 해설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는데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워킹그룹 2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뭐고 어떻게 적응하고 취약은 뭐냐, 그게 요약 이게 이제 2월 달에 나왔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Summary for Policy Makers SPM이라고 보통 하는데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권고를 이렇게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워킹그룹 세 번째에는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4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후변화가 과학적인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뭐 기후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특히 이번 IPCC 6차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이 기여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기여를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러한 워킹 그룹에 기후학자나 기상학자, 대기과학자, 생태학자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소위
뭐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기후금융. 그러니까 금융적으로 어떻게 기후변화를 풀어나갈 것이냐, 미티게이션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금융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렇게 이런 분들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의견을 반영한 종합 보고서가 2022년 9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표지는 나와 있네요. 그죠? 내용은 아니지만 종합 정리한 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자료들을 IPCC에서 이제 또 만들기도 해요.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실 텐데, 이걸 보실 때 영어로 되어 있어서 혹시 약간 짜증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번역을 했죠. 번역을 해서 자막을 달아놨어요. 이거 아마 이 강의 안 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기후변화 2021 과학적 근거 6차 평가 보고서 유튜브 이렇게 제가 자막 달아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6차 평가서 중에서 워킹그룹 2, 워킹그룹 3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뭐 짧은 건 2분, 긴 거는 13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시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